안녕하세요. 그리고 리플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고용에 대한 발표 부분이 나왔는데 11월 6.4만 명 깜짝 반등을 했지만 일단 실업률은 더욱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부분이 다시 한번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게 좀 애매한 게 비농업 고용지수 10월분을 보게 되면 1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요번 11월 달에는 6만 명이 늘어났죠.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는데 일단 10월 달에 떨어졌다는 게 또 중요하고 실업률은 예상치가 4.5였는데 4.6이 나왔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실업률이 4.6이 나왔는데 계속 상승을 하는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고용도 또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상승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연준에서 실업률, 이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둔화로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XRP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고서 지금 단기간 또 수급들 들어오면서 반등의 모습이 나오는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아직은 좀 투심이 좀 약하다. 지금 1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일단 저점에서의 수급들은 그래도 좀 들어와 준 모습입니다. 자, 4시간 봉을 보더라도 저점에서의 좀 수급들 들어와 준 모습이죠. 다만 아직은 큰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의 등락을 좀 계속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단기 평선 부분이 저항으로 계속되면서 계속 막고서 지금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죠. 바로 수급들이 약한 모습이죠. 다만 저점에서의 수급들 좀 들어와 줬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의 흐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전에도 미리 말씀드렸죠. 자, 밀린다면 뭐다? 우리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어디? 여기 하단 라인을 잘 보고서 이 저점 밀린다면 요 타점 잡아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다만 아직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CPI와 PC 그리고 일본 금리 발표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다만 계속 말씀드렸던 하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양호하게 넘어가는 부분으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앞으로 XRP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움직임, 대응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 영상 안내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고용에 대한 부분이 10월 감소 후에 반등을 좀 보였죠. 6만 개가 증가를 했지만 그 전에 10만 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고용이. 그리고 또 실업률도 지속적 상승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결국 노동시장에 대한 둔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에 대한 여파가 남아서 통계 해석은 연준의 판단에 따른 변수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노동시장에 대한 둔화는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자, 이제 1차적인 허들은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허들이 남아있죠. 12월 18일 목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예정이고 또 12월 19일 10월분이지만 PCE가 발표 예정입니다. 여기서 예상치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3% 그리고 PCE는 2.8인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노동시장의 둔화와 함께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내년도 연준의 정책 기조가 되게 중요한 모습이 되겠죠. 지난 이번 달 FOMC에서 12월 금리 인하,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은 바로 노동시장의 냉각 부분이 우려되고 그리고 물가는 잡혀가고 있는 모습, 인플레이션 수치의 개선 부분을 얘기를 했죠. 결국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냉각이 얘기한 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모습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파월이 언급한 게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 자, 이 얘기는 결국 고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CPI, 그리고 PC의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소비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 셧다운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보는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분위기 그리고 또 흐름만 보고서 판단을 하고서 일단 노동시장이 자꾸 약세여서 9월, 10월, 12월 3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다시 CPI와 PC의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된다. 그리고 19일 금요일 날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집중 화두가 되고 있죠.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작년에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기존에 낮은 금리로 저희 제로금리였죠. 엔화를 빌렸던 자산운용사들이 당연히 제로금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나은 수익들 얻을 수 있는 미국 국채부터 해서 기술주, 가상자산 등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벌렸죠. 근데 일본이 금리를 작년부터 올리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금리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산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오게 되면서 지난해 8월 5일에는 갑작스러운 앵고로 해외에 빠졌던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 급하게 이때는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블랙 먼데이 사태 다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보일 수 있겠지만 이미 11월 말부터 해서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일본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결국 이 국채의 흐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리고 또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게 연준이죠. 연준이 양적 긴축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QT를 종료한다고 11월 1일부터 한다고 하고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라고 했는데 일단 본격적 대형 부양책 양적 완화 부분은 아니지만 대체대조표 정책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죠. 지급준비금 잔액이 이제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공식 판단하여서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죠.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충격파보다는 단기적으로 살짝 또 눌렸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단기간 또 한번 눌리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저점을 지켜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중요한 거는 이 단기 평선 부근을 다시 쭉 내려오고 있는데 드디어 3,000원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위로 다시 안착을 해야지만 다시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아직 경제 지표들 발표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에 대한 우려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간의 등락은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재료소멸이죠.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잡으면서 우상향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하단 부분에서는 눌리면 천천히 분할로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눌린다면은 그때가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은 기존에도 눌림받았던 부분이죠. 이 앞전에서도 여기 라인 3,000원에서 2,700원 라인 부분 2,730원 언저리 부분 라인을 여기서도 한번 찍고 이때는 또 급락 나왔지만 다시 한 번에 땡겨 올리는 모습 보였고 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눌림받고서 바닥을 다지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는 그래도 수급들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집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저점에서 그래서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하락한다 하더라도 단기간 살짝 내려갔다 올라올 여지가 크기 때문에 거래량 들어오는 거 잘 체크해 보면서 우리는 요 타점들 계속 노려야 된다. 아직은 추세가 못 살아나서 그렇죠. 다만 이제 본격적 상승 추세를 잡기 위해서 이 단기 평선 위로 완전히 안착하게 되면은 추세 전환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 이때부터는 집중해서 우리가 타점들 계속 잡아봐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번 경제 지표들 부분에서 예상치보다 하회할 경우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또 XRP ETF에 대한 승인들 지금 10개가 넘죠. 대기 중인 게.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우호적인 정책들, SEC의 규제 완화들 나오기 시작한다면 좋은 흐름들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거는 하방 지지 여부 체크 잘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좋은 공략 타점 포인트들 지속적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매도 타이밍, 이런 단기적 저항 부분 왔을 때 타점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영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이미 늦고 지나가죠. 지금도 이 저점 타이밍 때 타점들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또 단기 이평선을 돌파 못한다면 또 맞고서 살짝 또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자,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추가 매수는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공유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트레이더 K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원하는 항목들 체크 후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게 되시면 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코린이 구조대 트레이더 K 함께 성공 투자하는 신청 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더 K 코인 투자 전략 공유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및 전략 그리고 타점 알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 받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나의 보유 종목 대응 전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도 가능하니까 뭐 3개를 다 원하신다 하시면 3개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 하단에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셔야지 연락드릴 수 있으니까요. 010부터 해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페이지 작성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보이는 번호 010-563-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이렇게 문자 발송해 주시면 확인해서 전략, 정보, 대응 방법 등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로 발송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혜택들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없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잡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없이 보내주세요. 자, 본격적 반등 대비하고 싶다, 비중 채워서 수익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신청 링크 클릭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젠 조정의 끝자락. 지긋지긋하게 조정 받았습니다. 7월부터 해서 주구장창 조정의 좀 모습을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저점에서의 수급들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준비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또 하방 찌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분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간 더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는 단기적으로 밑꼬리 주고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 충분히 시작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자, 앞전에도 항상 밑꼬리 주고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뭐다? 항상 뭐 반등의 흐름들 나왔죠. 이번에도 밑꼬리들을 계속 주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위로의 저점에서의 매집들이 이루어지면서 반등 나올 거니까요. 요런 타점들, 물량들 잡아가는 포인트 맞춰서 함께 따라올 수 있게끔 전략 부분들 다 챙겨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또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혜택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 12월 11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12월 12일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엑셀라를 추천드렸죠. 자, 매수가로 194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213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날 엑셀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엑셀라가 22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공략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매수가로 194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 밑으로 싹 빠지고서 올라왔기 때문에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약 14%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으로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와 구독이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실는다든가 아니면 목표가 돌파했는데도 뭐 더 홀딩해서 더 갈 것 같아서 홀딩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무리하지 않으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코린이 구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